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을 때는 그 슬픈 아픔의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5.18이면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0주년 때에도 비가 왔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5.18 취재한 저희 탐사팀 박준우 기자님 모셨고요. 네. 또 광주에 왔으니까 현지에서 무등일보에서 5.18 취재팀 이끌고 계신 네, 서충섭 기자님도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무등일보에서 5.18 취재를 이끌고는 아니고요. 담당을 하고 있는 사회부 서충섭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오늘 보도 나갔는데 네.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사실 이제 40년이 지나서 지금도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아직까지 4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무언가 더 밝혀야 될 진실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시민군들을 좀 많이 만났었는데 네. 제가 인터뷰한 목적도 이제 사실상 계엄군, 그러니까 서인함 씨라든지 이재원 씨 인터뷰를 저희가 최초 증언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시민군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당시 그들이 봤던 광주 5.18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등을 좀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5.18이라는 게 어떤 역사가 아니고 아직도 삶의 일부더라고요. 예. 말을 들어볼수록 그분들한테 아직 가시지 않은 기억이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 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가짜 뉴스를 반박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사실은 저도 이제 5.18 40주년을 맞아서 광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했지만 저는 광주를 경험하지는 못한 세대죠. 네. 왜냐면 80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광주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대해서 공감해 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광주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그 공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뉴스에 담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 민주주의라는, 모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그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 또 당시 계엄군의 그 잔인한 수법들을 봤을 때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좀 공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시작 전에 광주의 그날이 아니라 40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그날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광주에 와서 실제로 그런 공간들에서 같이 함께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감이 더 짙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을 하면서.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나 민주주의가 그때 80년 그 당시에 광주에서 이루어냈던 피로 싸워서 이루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채의식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이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나는 도청에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루 종일 되새기면서 나는 그럴 용기를 가졌을까?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에 좀 젖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에너지가 됐던 거고, 그 힘이 또 앞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던 거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40주년이지만 또 41주년, 42주년 이렇게 계속 갈수록 아마 그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지고 공감대가 점점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5.18 광주묘지에서 기념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들과 함께 도청 앞에서 이례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공감력이 커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전남도청에서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5.18 유족들의 강력한 희망이었습니다. 예. 올해 초부터 이러한 의견들을 이제 정부가
유족들에게 물어봤는데 정부로서는 그 기념식 장소를 자칫 바꾼다는 게 이들의 유족들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타진했는데요. 다행히 유족들 역시도 흔쾌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가족, 형제, 그리고 친구, 동지들이 죽어간 이곳을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코로나19로 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대책을 세워서 기념식을 전남도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치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직접 광주에서 취재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시민군 목소리들을 좀 내보낼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먼저 네, 나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배. 네, 이게 바로 좀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할까요? 상당히 오래 계시다가 가시는 그런 거거든요. 네. 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러닝타임 좀 오버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지금요?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그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5월 네. 14일하고 5월 18일에 연속으로 보내드렸던 리포트가 있는데 이재원 그 11 공수여단 6위 대대장 그 당시에 이제 60일, 62, 35대대가 21일 날, 5월 21일 날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선배, 전남도청 앞에 영상- 쭉 깔려져 영상 있었는데 나갈 때 그때 대대장을 맡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심 고백이라고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그 계엄군 기록에도 시일에 장갑차가 돌진해서 그 당시 권용훈 일병이라고 계엄군 중 한 명이 죽었다. 그게 다 시위대 장갑차 때문이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그게 이재원 대대장이 아니다. 그건 우리 장갑차가 뒤로 물러나다가 압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계엄군 대대장이 인정을 했다는 측면에선 상당히 유의미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계엄군의 장갑차와 시민군의 장갑차는 또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걸 그 시민군 한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이강갑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먼저 첫 번째 그 이강갑 선생님 인터뷰 좀 내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강갑 선생님 인터뷰 보시죠. 그 군인들 장갑차가 아니고 장갑차라는 것은 그 아시아 자동차에서 이제 군 트럭 등을 만들잖아. 그 바퀴 달린 거 있어. 바닥에다 탁탁 쐈어 내가. 내가 2발인가 3발인가 쐈단 말이에요. 칼빈으로. 그 쐈는데 그 헬기가 따로 가불어. 그래서 이거 칼빈이 저기까지는 안 날아간 것 같구나. 이제 생각하고 이거 너무 멀리 멀었나? 그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헬기가 이제 막 이러더라고 막. 그래갖고 올라가기 시작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올라가갖고 잘 보이도 않은 게 새같이 올라가 버렸어. 그 헬기가. 그래서 이거 바닥에 맞았구나. 헬기 사고가 분명히 있었어. 그냥 본 사람도 내가 여러 사람한테 말도 들었고 또 물론 그 신부님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 중이지만 돌아가셨지만은 안 본 것을 그 헬기가 사격했다고 그걸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 이강갑 선생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 좀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좀 초반 부분에 설명하신 게 그 군인들 장갑차랑 시민들 장갑차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아시아 자동차라고 당시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의 전신인데 거기서 만든 장갑차는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자동차 바퀴가 달려 있는 장갑차입니다. 반면에 그 계엄군의 장갑차는 저희가 흔히 아는 궤도가 달려 있죠. 그 궤도 장갑차와 시민군 장갑차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바퀴 달린 장갑차로는 그 압사한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그 궤도가 달려 있는 계엄군 장갑차가 뒤로 물러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시민군이 운영했던 장갑차는 그 조종하기가 상당히 좀 쉬웠다고 해요. 핸들이 버스와 비슷해서. 그래서 그 일각에서 제기하는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장갑차를 모냐라고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용이하게 장갑차를 몰할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뒤이어서 저희가 임종수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내드릴 텐데 이분은 5월 21일 날 시위에 직접 참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21일 날 상황을 다 보셨는데 일단 이분 인터뷰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들이 꽉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들어가지 못하고 예. 모든 차량들이 예. 몰려와가지고 시민들 뒤에도 있었고 네. 또 앞에 있는 차도 있었고 예. 이게 섞여 있었죠. 아, 그러면서 네. 대치하는 국면이었어요. 대체하면서 네, 예. 뭐 버스가 한 바퀴 돌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당신 도로였잖아요. 네, 예. 도로였는데 예. 차가 일체 다니지 않고 예.
전부 사람으로 꽉 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시오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 외신 기자께서 오셔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냐, 사진 한 컷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마스크를 좀 벗어주라 했어요. 그때도. 근데 저희가 좀 두려워가지고 어떠한 이 상황이 끝나고 좀 어떨까, 뭐 후안이 좀 두렵다 했을까요? 그래서 안 벗었어요. 이 독일 기자께서 마스크를 벗어주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25일 날 이 사진이 찍혀진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중요한 이유가 이후에 네. 그 왜곡된 주장. 네, 지만원이가 제가 지금 여기서 사진상으로 보면 우측에가 접니다. 근데 지만원이가 나를 강수로 이제 지목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이 전남도청 광장 앞에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반 시민 장갑차라든가 버스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치 시민군 장갑차나 버스가 일방적으로 계엄군에 돌진을 해서 계엄군이 갑자기 그 차에 압사당했다라는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가 두 번째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서인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505 보안대 대공수사과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당시 공식 지휘 라인이, 군의 공식 지휘 라인이 이희성 계엄사령관 아래 진종채 2군 사령관, 그리고 윤홍정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으로 내려오는 그런 공식 지휘 라인이 있었는데, 사실 비공식 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필두로 해서 그 아래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광주 지역을 맡고 있는 서인남 505 보안대 대공수사과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계엄군의 신군부의 공식 입장은 헬기 사격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도, 헬기 사격을 봤다는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도 아예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잖아요. 그 전두환 씨 회고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서인남 씨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전남도청 2층에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한 걸 직접 봤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저희 댓글 조금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드리안 홀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당시 사격을 했던 군인은 좀 만나지 못했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 서인남 보안과장이 했던 말이 네. 이겁니다. 당시 자기도 조종사들을 불러서 이거 누가 지시한 거냐라고 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시한 게 아니고 자위권 차원에서 사격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 당시 조종사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네. 지금까지 조종사들의 공식 입장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였습니다. 네. 근데 이 서인남 보안과장이 이제 말을 뒤집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서인남 씨 같은 경우, 중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2년 전 허장환 씨 아실 거예요. 작년에 JTBC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는 것을 증언을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2018년에 한 증언이 뭐냐면은, 그 서인남 씨가, 서인남 당시 대공과장이 자신들에게 그 5월 20일경 와서 발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폭도들이 했다고 말해라. 네, 그런 식으로 네. 발포를 할 것인데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려라라는 식으로 했다고 증언을 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허장환 씨도 사실 5.18 묘역에서 만났는데요. 네, 그분께서도 서인남 과장이, 중령이 증언을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진상조사 위해서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허장환 씨와 이제 그 서인남 씨는 입장이 상반된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일치가 한 셈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경택 선생님, 네, 빠르게 넘어갈까요? 그러시죠. 네네. 네. 네. 마지막으로 임성택 선생님인데, 이제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서인남 그 대공수사과장이 북한군 개입은 헛소리다. 전혀 말이 안 된다. 그 당시 모든 이제 광주 시내 상황에 방첩을 맡고 있던 사람이 그런 네.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지만원 씨는 계속해서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군이 개입했었다, 600여 명이. 하지만 그 발언을 뒤집는 셈이 됐습니다. 임성택 선생님이라고 당시 직접 시민군으로 참여하셨던 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3호 대의가
이 통신병 한 5m도 안 떨어지는 그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 어떻게 되나 그러고 막 다그친 거예요. 이게 발포 명령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하고 통신병이 보고를 계속 합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이었어요. 근데 차대위가 계속 또 다그쳐만 하고 그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니까 제가 명찰을 이렇게 차 누구누구 대이더라고요. 근데 그 대이하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있는데 그 순간 한 10여 분이 좀 지나서 통신병이 발포 명령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차대위가 그대로 발포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인터뷰를 다 보셨는데요. 임성택 선생님은 자기가 그 지만원 씨가 북한군 광수로 지목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독일 외신 기자가 나를 찍어간 모습이다. 근데 그거를 마치 북한군에서 내려온 간첩으로 묘사를 했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이어서 이제 나경택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은 전남 매일신문 기자셨습니다. 당시에 21일 모든 현장을 보고 사진을 직접 찍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어쩌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밀려서 이제 계엄군 사이로 들어가게 되신 분인데 그때 이제 참호대위라는 분이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 안 떨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직접 들었고 나중에 통신병이 발포 명령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참호대위가 명령하는 걸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네. 시민군 이야기를 네, 시민군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했는데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아드리안 홀님, 그다음에 저희 3, 4년 전에 중계차 이명박 대통령 때 중계차 이끌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틀어준 JTBC가 기억난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마인드챔님께 저희 소셜라이브 머그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민군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려고 했는데 네, 좀 부족했죠. 네. 좀 아쉽네요. 네. 지금 설명을 해도 아니요, 저희 안 지금 돼요?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 이 그렇군요. 정도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계속해서 5.18 관련 취재해 주실 거죠? 네. 약속하시죠. 네. 아니 본인이 약속하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선배는요? 네, 뭐 41주년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현장에서 소셜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유튜브 제작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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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